안녕하세요.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제2의 석유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셰일가스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. 이 셰일가스의 이야기들, 그리고 관련된 업종, 그리고 종목들 흐름까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제가 이 시간에서 화학업종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셰일가스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요.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랜 세월 이 모래나 진흙에 쌓여있는 단단하게 굳은 암석, 이 셰일층이라고 하는데 이 셰일층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의미를 합니다. 이전에 이 셰일가스가 없었다라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. 이 셰일가스를 시추할 수 있는 기술력이 크게 개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본격적으로 시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제2의 석유라는 애칭처럼 에너지 권력의 중심이 이전에 우리가 석유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갈수록 이 천연가스 쪽으로 집중이 돼가고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즉, 이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될수록 해당 이 관련된 사업 분야까지도 크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이 셰일가스, 이 단순한 하나의 에너지원을 넘어서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혹은 발전 산업, 플랜트 산업까지 연관을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천연가스와 동일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측면이죠. 자, 여기까지가 이 셰일가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인데요.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느냐?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. 저렴한 가격입니다. 쉽게 여러분들이 천연가스 중에서 잘 알고 계시는 이 액화 천연가스, LNG와 가격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1세제곱미터당 LNG가 17달러라면 이 셰일가스는 12달러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원 수입 의존도가 거의 한 97% 가까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천연가스의 수입국이라는 측면에서 이때까지 도입 비용이 너무 많아서 정부 측면에서는 이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갈수록 줄이는 방안으로 정부 정책을 써왔습니다. 지금 보시면 2010년도에 21.8% 정도였었는데 2024년도까지 9.7%까지 줄이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. 최근에 이런 계획이 살짝 수정이 됐습니다. 어떻게 수정이 됐느냐? 정부의 천연가스 정책이 기존의 축소해서 확대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셰일가스라는 거죠. 자, 또 하나 더 이 셰일가스의 장점은 이 풍부한 매장량입니다. 지금 화면에 보시면 천연가스 전 세계적으로 생산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전통 천연가스는 가장 많습니다. 하지만 셰일가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이 매장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, 선진국들 위주로 이 셰일가스 개발에 집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. 187조 4천억 세제곱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전 세계 인류가 60년 동안 사용 가능한 물량이 지금 매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이 셰일가스가 직접 개발이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개발이 나서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면 훨씬 더 이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도움받아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2017년부터 20년 동안 연 350만 톤의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는 상태입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여기까지 라는 점에서 앞으로 개발 분야가 훨씬 더 많다라는 측면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. 특히나 LG상사나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는 현재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 지분 투자를 고려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.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셰일가스 개발에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 이유가 이 미국과 캐나다가 시추 방법의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간접적인 투자 방법 말고는 크게 없다라는 거죠. 그 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업종이 철강 업종 그리고 조선, 플랜트, 마지막으로 기계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그중에 기계 같은 경우 이 셰일가스 개발 설비에 필요한 가스 압축기를 생산하는 삼성테크윈이라든지 혹은 산업용 감속기를 제조하고 있는 우림기계라든지
그리고 굴삭기 전문 업체,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기업입니다.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는 해당 분야보다는 중국 시장에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수혜를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측면 기억하시고요. 자,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철강입니다. 이 가스 개발이라든지 운송에 필요한 에너지 강관 업체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포스코, 그리고 세아제강, 그리고 휴스틸이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자, 지금 미국의 송유관에서 수입 시장 내에서 국내산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08년도에는 11%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2011년 오면서 27.6%까지 그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, 특히나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의 30% 가까이가 전부 다 미국 가스관 수출로 인해서 만들어진 영역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. 자,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한 97% 가까이 됩니다. 처음에 우리가 이 셰일가스 관련해서 바로 수혜주를 찾는 것보다는 앞으로 수급의 이동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. 현재로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발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LG상사나 대우인터내셔널처럼 미국이나 캐나다의 이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하는 정도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개발에 못 나서더라도 이제 가스관을 수출을 한다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죠. 자, 그래서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게 됐을 때는 에너지 수입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측면. 그리고 이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겠죠. 그렇게 된다라면 LNG 수송선에 대한 수주 증가부터 과연 관련된 이 조선, 플랜트 분야까지 우리가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. 분명 단기간에 바로 수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관련된 수급의 이동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면 해당 분야의 관련주들 그리고 테마, 수급이 좀 몰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죠. 자, 오늘 셰일가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2의 석유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요, 내일장 종목 직선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